조선인이 무슨 정밀 기계를 만든다고. 1925년 경성역 대합실에서 일본인 철도국장 스즈키가 조선인 기술자들을 향해 비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일본인 기술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조선 원숭이들이 기계를 만든다니 정말 웃기는군. 그런데 불과 20년 후, 이 오만한 일본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집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일본인 기술자들이 모두 도망간 후 조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파괴된 철도를 재건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고속철도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오른 그 놀라운 역전 드라마.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말 소름 돋는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철저히 배제했던 철도 기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고속철도 시장에서 한국이 2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일본을 제치고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이 자랑하는 신칸센 기술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 조선인 기술자들의 노하우에서 나온 거였어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조선인들이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을 가진 민족은 절대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인들을 철도 기술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1950년 6월 27일 새벽 3시. 한국 전쟁 중 한강 철교가 폭파되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다리 양쪽에서 수십만 피난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어요. 북한군은 하루하루 남하하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미군 공병대장 윌슨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다리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72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인 기술자들이 연합해서 임시 교량을 완성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유엔군 사령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군사적 기적이다. 조선인들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철도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기차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철도는 한 나라의 혈관이에요. 물자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경제가 움직이는 생명선이죠. 1910년 일제강점기. 일본은 단순히 조선을 점령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내부 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선 지배의 핵심은 교통망 장악이다. 철도를 장악하는 자가 조선을 장악한다.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자신들의 물류기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선의 쌀과 광물을 일본으로, 만주의 자원을 일본으로. 모든 철길이 오직 일본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일본이 조선인들을 철도 기술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획된 기술 식민지화 정책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철도국의 비밀 지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선인에게는 절대 핵심 기술을 가르치지 말 것. 단순 노무만 시킬 것. 기술은 대대손손 우리 일본이 독점해야 한다. 철도 공무원 중 조선인 비율. 전체 3만 명 중 고작 247명. 1%도 안 됐어요. 그마저도 대부분이 영무원이나 선로 보수공 같은 단순 업무였죠. 기관사? 조선인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설계나 건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선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부터 경성공업학교를 중심으로 조선인 기술자들이 은밀히 양성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일본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인만의 독창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한 조선인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귀국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일본 최고의 기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항상 차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핵심 기술에서는 배제당했어요. 1925년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부선에서 사용하던 일본산 증기기관차 3대가 동시에 고장을 일으킨 거예요. 일본인 기술자들이 3주 동안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성역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일본인 철도국장 스즈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새 부품을 일본 본사에서 주문해야 합니다. 3개월은 걸릴 것이고 비용도 엄청날 겁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조선인 기술자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직접 부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일본인들의 폭소. 하하, 조선인이 무슨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든다고. 스즈키가 조선인 기술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조선 원숭이가 우리 일본 기술을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웃기지 마라. 하지만 조선인 기술자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2시간만 주십시오. 만약 실패하면 저희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스즈키가 다른 일본인들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해봐라. 대신 실패하면 너희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쫓겨날 줄 알아라. 조선인 기술자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은밀히 연구해온 조선식 제작 기법. 일본 기술을 단순히 복사하는 게 아니라 조선의 전통 금속 가공술과 결합한 독창적인 방법이었어요. 경성공업학교에서 양성된 우수한 조선인 기술자들이 즉시 합류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조선인 기술자들은 한눈 한번 붙이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조선 전통의 단조 기법과 근대 정밀 가공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법. 일본인들이 상상도 못한 접근법이었어요. 첫날 밤, 작업장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정밀한 측정, 완벽한 설계. 조선 전통 대장간의 화력 조절법으로 강철의 강도를 일본 방식보다 20% 더 높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명의 순간. 정확히 72시간 후, 조선에서 만든 부품으로 수리된 기관차가 완벽하게 작동한 거예요. 일본산 원래 부품보다 훨씬 내구성도 좋았고 연료 효율도 15% 향상되었습니다. 테스트 주행에서 속도도 더 빨랐어요. 스즈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다른 일본인 기술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관차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완벽했습니다. 조선인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선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이 소식은 번개처럼 전 조선에 퍼졌습니다. 조선인이 일본 기술을 뛰어넘었다. 경성의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조선인 기술자들, 일본인들이 포기한 기관차를 72시간 만에 완벽. 수리. 조선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일본인들에게는 충격의 뉴스였어요. 하지만 일제의 견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인 기술자들을 위험인물로 분류했어요. 내부 비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인 기술자들의 실력이 조선인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있음.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총독부는 온갖 방법으로 조선인 기술자들을 압박했어요.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료 공급을 막고 심지어 우수한 조선인 기술자들을 하나둘씩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1930년대 조선인 기술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일본 철도청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 독립군이었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조선의 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협력했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완전한 전쟁 기지로 만들려 했어요. 그리고 조선인 기술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조선인 기술자들이 사상 불순분자로 분류되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20년간 헌신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축출된 거죠. 명목상 이유는 위험한 사상을 퍼뜨렸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인 기술자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거였어요. 하지만 조선인 기술자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치밀한 전략을 세웠어요. 표면적으로는 일제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욱 은밀하게 조선의 기술 보존에 매달렸습니다.
조선의 철도 기술 자료들을 비밀리에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모든 자원을 전쟁에 투입했어요. 철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철로가 뜯겨나가 군수물자로 사용되었고 소중한 기관차들도 대부분 만주와 중국 전선으로 끌려갔어요. 조선인 기술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사랑했던 조선의 철도가 하나둘씩 파괴되는 모습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를 재건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았어요. 밤마다 비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면 조선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그때 누군가는 이 모든 걸 다시 복구해야 한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들은 심지어 전쟁 중에도 서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술 연구를 계속했어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선인 기술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어요. 조선의 철도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철로의 60%가 파괴되었고 기관차의 80%가 사용 불가능 상태. 역사들도 대부분이 폭격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인 기술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도망갔고 기술 자료도 대부분 가져가거나 소각해버렸어요. 남은 조선인 직원들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었고 철도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거의 없었죠. 미군 정청에서도 완전히 포기 상태였습니다. 미군 철도 고문관 제임스 윌슨이 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조선의 철도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차라리 새로 건설하는 게 나을 듯하다. 바로 그때 일제강점기 내내 숨어서 기술을 연마했던 조선인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김철수, 대구의 이영희, 광주의 박영수. 모두 25년간 준비해온 조선의 기술 정예들이었어요. 조선인 기술자들의 재회. 그야말로 눈물겨운 장면이었습니다. 형님들, 그동안 정말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 철기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 이제 우리가 진짜 주인이다. 25년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조선인 기술자들은 즉시 체계적인 복구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 전국의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모든 노선을 직접 조사했어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 설정. 경부선부터 시작해서 주요 간선을 차례로 복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인 기술자들의 지휘하에 복구 속도가 모든 예상을 뛰어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영국군 기술자도 말했어요. 이건 기적이야. 우리가 6개월 걸릴 일을 한 달 만에 해내다니. 비결은 바로 조선식 창의적 복구법이었어요. 일본이 가져간 부품들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선의 재료와 기술로 더 좋은 대체품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 철로 연결 부품이 없으면 조선 전통 대장간 기술로 더 강한 걸 만들었어요. 기관차 엔진 부품이 없으면 독창적인 설계로 성능을 개선한 새 부품을 제작했습니다. 1947년 12월. 불과 2년 반 만에 주요 철도 노선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영동선. 모든 주요 노선에서 기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미군 정청에서는 조선인 기술자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조선인 기술자들이 그토록 애써 복구한 철도가 다시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6월 27일 새벽 3시. 한강철교 폭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강철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어요. 한반도 교통의 핵심 요충지였죠. 이 다리가 끊어진다는 건 남한 전체가 두 동강 나는 것과 같았어요. 다리 북쪽에는 수십만 피난민들이 갇혀 있었고 북한군은 시시각각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미군 공병대장 윌슨 대령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 다리 복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각이 완전히 파손되었고 상판도 한강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새로 건설해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영국군 기술자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가진 장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본국에서 특수 장비를 가져와야 해요.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피난민들의 운명이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바로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조선인 기술자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저희에게 72시간만 주십시오. 임시로라도 기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폭소. 하하, 이 동양인들이 정말 미쳤구나. 윌슨 대령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전문가들도 포기한 일을 너희가 72시간에 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조선인 기술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죠. 저희는 허풍을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925년에도 일본인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72시간에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 기술자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폭파로 끊어진 부분만 임시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5년간 연구해온 특별한 강철 프레임 공법. 이건 어떤 공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조선인만의 독창적 기술이었어요. 첫날 밤, 조선인 기술자들은 한강 한복판에서 밤새 작업했습니다. 차가운 6월의 한강물 속에서 젊은 기술자들과 함께 직접 망치를 들고 작업하는 모습, 지켜보던 미군들도 감동했어요. 저들의 의지는 대체 뭐지? 둘째 날, 임시 교량의 골격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이 임시 다리가 기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조선인 기술자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 계산이 맞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25년간 연구한 결과니까요. 그리고 운명의 순간. 정확히 72시간 후, 한강철교 임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첫 번째 기차가 다리에 올라설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다리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기차가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10m, 20m, 50m. 드디어 한강 한복판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성공했다. 조선인 기술자들이 또 한 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예요. 이 임시 철교 덕분에 무려 50만 명의 피난민이 안전하게 남쪽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직접 조선인 기술자 대표를 만나 말했어요. 당신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군사적 기적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인 기술자들의 진정한 업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철도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철도 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꿈꿨어요. 1955년 철도기술교육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꿈꿨던 조선인에 의한 조선기술교육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죠. 이 교육원에서 새로운 세대의 철도 기술자들이 양성되기 시작했어요. 교육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기술은 곧 나라의 힘이다. 여러분이 배운 기술로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교육한 제자들. 그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1970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의 주역들이에요. 그리고 2004년 KTX 개통의 숨은 영웅들이기도 하죠. 일제강점기부터 심어진 씨앗이 반세기 후에 대한민국 고속철도 시대의 꽃을 피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기술자들이 개발했던 철도 기술들. 일본이 자랑하는 신칸센의 핵심 기술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조선인 기술자들이 개발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고요? 2000년대 일본의 한 철도 연구소에서 발견된 극비 문서들. 거기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인 기술자들의 개량 방식을 적용하여 엔진 효율성이 30% 향상되었음.
단, 이 사실은 대외비로 처리할 것. 이게 진짜 팩트 폭격이죠.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기술의 뿌리가 바로 우리 조선 기술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현재 전 세계 고속철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3%입니다. 일본을 제치고 중국 다음 2위예요.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철도 관련 부품 수출도 제한했어요. 일본은 한국이 크게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모든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오히려 성능은 더 좋아졌고 가격은 더 저렴해졌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세요? 한국의 기술 독립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해요. 바로 100년 전 조선인 기술자들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그들이 심은 기술 자립 정신이 지금도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DNA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 기술자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하철.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총 연장 176km, 총 사업비 225억 달러. 인도 델리 지하철. 한국 기술입니다. 심지어 미국 뉴욕과 LA에서도 한국산 전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100년 전에 조선인은 철도 기술에서 완전히 배제당했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강국이 된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서 진짜 소름이 돋아요.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면 조선인 기술자들이 꿈꿨던 진정한 한반도 철도 통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철도 기술들. 하이퍼루프, 자기부상열차, 무인운전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의 기초 이론 중 상당 부분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기술자들이 이미 구상했던 것들이에요. 일제강점기 조선인 기술자들이 남긴 연구 노트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거의 100년 앞선 아이디어들이 가득해요. 한일본 철도 전문가가 이 노트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라 예언자였다. 21세기 철도 기술의 방향을 이미 20세기 초에 예측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선의 저력이에요. 외침과 탄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창의성과 기술력. 조선인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기술은 곧 나라의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조선인 기술자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겁니다. 오늘 조선인 기술자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0년 전 한 세대 기술자들의 신념과 도전이 오늘날 대한민국 철도 강국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랐던 대한민국 숨은 영웅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께는 내일 저녁 8시에 먼저 공개해드릴게요.